안녕하세요. 어, 저는 장고 모노레포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기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김순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간단하게 페이히어를 소개한 이후에 파이썬 기반 현대적 빌드 툴인 펜치빌드를 소개하고 모노레포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도입하였는지 말씀드리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페이히어는 매장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PC형 포스기뿐 아니라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으로 원하는 기기에 다운받아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매장 관리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종합 매장 관리 플랫폼으로 매장 관리가 통합적으로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회사가 설립된 이후 약 4년여 만에 시리즈 B 투자를 받고 4만여 개의 매장에서 포스, 테이블 오더, 웨이팅, 키오스크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초반에 참여하게 된 백엔드 엔지니어로서 제가 가졌던 고민은 결제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고객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수 인원이었지만 배포 안정성을 위해 다른 레포에 파이썬 또는 다른 언어로 분리하여 개발을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소규모 조직으로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않고 레포를 분리해 나가면서 업무가 과중화되고 개발 및 운영의 복잡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장고콘 유럽에 우연히 그 장고 모노레포 멀티 서비스 분리하기라는 영상을 보고 펜치 빌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펜치 빌드는 구글에서 사용하는 베이즐과 비슷한 빌드 시스템입니다. 구글은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함께 하나의 레포에서 빌드를 나누는 형태의 운영 방식을 아직 유지하고 있는데요. 구글 엔지니어는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니시에이터인 벤지는 구글을 거쳐 트위터에 거쳐 일을 하면서 통일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구글의 방식에서 당시 트위터에서 분리된 레포를 운영하면서 파편화된 레포 구조 방식이 조직 구조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고민하다 펜치 V0를 만들게 되고 이는 지금 파이썬 기반 오픈소스인 펜치 V2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펜치 빌드의 패키지 빌드는 팩스라는 걸로 이루어지는데요. 팩스는 파이썬 익스큐터블의 줄임말로 파이썬 패키지를 단일 압축 형태의 실행 파일로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펜치에 대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모놀리틱, 모노레포, 멀티레포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놀리틱은 하나의 코드 베이스에서 단일 배포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노레포와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노레포, 멀티레포는 서비스 배포 방식을 분리할 때 단일 레포를 쓰느냐 아니면 레포를 분리하느냐에 따른 레파지토리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멀티레포는 해당 서비스의 도메인에 따른 코드 오너십 확보가 명확하고 마스터 코드가 깨질 가능성이 적고 CI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는 반면 하나의 피처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레파지토리의 PR을 호출해야 할 수도 있고 버전 연동이 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모노레포는 하나의 코드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 소스 무결성 보장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의존성 관리가 용이합니다. 반면 무분별한 의존성 연결이 가능하고 형상 관리 및 CI 속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펜치 빌드는 모노레포를 지원하기 위한 빌드 툴입니다. 파이썬뿐만 아니라 고, 자바, 스칼라 등 다양한 언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디프트 프로토버프의 생성과 관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빌드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부트스트래핑, 코드 생성, 의존성 분석, 테스트, 린트, 정적 분석, 번들링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모노레포, 멀티레포는 각기 장단점이 존재하고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이에 대한 무수히 많은 토론이 존재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떤 조직을 어떻게 만나봤는지, 조직의 사이즈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펜치빌드는 조직 전체뿐 아니라 언어별 또는 도메인별 모노레포를 빌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모노레포 전략을 채택했을 때 특정 시점 이후가 되면 복잡도가 올라가고 속도 저하가 오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사항은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이란 쉽게 말하면 잘게 쪼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커져가는 코드 베이스에서 어떻게 하면 잘게 쪼개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방지하느냐에 따라서 모노레포의 성공 여부가 갈립니다. 벤치 빌드는 이와 같이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무효화, 캐싱 기술을 통해 불필요한 프로세싱을 하지 않고 동시 처리, 외부 실행을 통해 효율적으로 빠르게 빌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스트 기반의 비동기 처리 엔진을 통해 패키지 폴더에 있는 빌드 파일을 기준으로 세분화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잘게 잘려진 프로세스의 결과물들은 캐싱되어 저장되며 이후 변경이 발생한 부분만을 무효화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로컬 환경에서 포매팅 린트를 실행했을 때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동시 처리와 외부 실행 환경이 주어진다면 CI/CD 및 빌드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히어는 ECR 도커 이미지를 EKS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팩스 도커를 통해서 배포해 나가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적은 저쪽에 적혀 있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통해 팩스 생성, 도커 이미지 빌드, 그리고 ECR 배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펜치 빌드는 기본적으로 Git과 호환되어 특정 커밋 시점 이후 변경된 파일만을 감지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1차 종속뿐 아니라 추이 종속까지 파악해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앱을 중심으로 한 배포 패키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배포 단위를 앱 서비스라는 단위로 묶었고 배포 패키지를 위한 파일을 정의했습니다. 저기 마이 서비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배포를 위한 도커 파일, API URL 정의 파일, 엔트리 포인트 파일인 구니콘 매니지 파일을 만들고 각각 앱별로 세팅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장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앱 단위로 도메인 분리가 되는데요. 이를 앱 서비스라는 배포 목적 단위로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앱은 하나의 앱에만 묶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앱 서비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세팅스 파일에 대한 간략 예시인데요. 각각의 배포는 독립적인 세팅스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앱을 묶을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로 분리할 경우에도 앱 서비스 연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만을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도커 이미지 안에는 팩스로 소스와 종속성 두 개를 분리하여 빌드하고 이를 포함시켜 줬습니다. 팩스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압축된 zip 파일 빌드뿐 아니라 폴더 형태의 가상 환경 묶음 파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팩스 파일 도커에 카피하는 방식이 아닌 소스와 종속성을 나눠서 한 도커에 포함한 방식을 차용했고 이는 펜치빌드 블로그에서 성능 관련 벤치마킹한 자료를 참고했었습니다. 빌드 파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펜치빌드는 린트, 포맷 패키지 등을 실행을 담당하는 꼴과 이 대상인 타겟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겟에 대한 정의는 빌드 파일에 작성하게 되는데요. 위 팩스 바이너리에 대한 정의는 제가 그 위에 슬라이드에서 잠깐 소개드린 멀티스테이지 도커 빌드 방식을 차용해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팩스 바이너리가 담당하게 되는 건 실행 시 포함된 앱을 중심으로 외부 종속성을 설치하고 종속성 추론을 통해 영향도가 있는 파일만 묶음에 포함하게 됩니다. 도커 이미지 타겟에 ECR 레파지토리를 정의하면 도커 빌드에 필요한 빌드 아규먼트들을 전달하게 되며 이를 정의된 타겟의 기반으로 퍼블리시 고를 통해서 팩스 빌드, 도커 복사, 도커 배포의 과정이 한꺼번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파일 뎁스라는 골은 타겟에 연관된 파일과 빌드 파일을 리스트업하게 되는데요. 쉘 스크립트를 통해 배포해야 할 앱을 기준으로 변경 사항이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배포가 진행되도록 구성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같은 코드베이스에서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용하고 있는 블랙, 아이소트, 플레이크 8 등을 팬치 빌드에서 제공하는 플러그인으로 전환하고 마이파이 도입을 통해 코드 정적 분석 타입 시스템을 강화시켰습니다. 손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팬치 빌드에서 이미 파이썬을 위한 기본 패키지를 플러그인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도입했던 내역을 다 보면서 수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빌드 파일 정의 시 스킵 마이파이 옵션을 통해 기존 코드에 대한 정적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했었습니다. 간단하게 팬치 빌드를 도입했었던 그 이제 내용들을 좀 공유해 드렸는데요. 도입 과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의존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장고의 숨겨진 의존성에 대해서 파악해 줘야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의존성 추론이 어렵기 때문에 빌드 파일에 따로 포함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를 디버깅하는 부분이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기존 코드 개발 방식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핵심 도메인에 대한 호출이 섞여 있고 의존 관계가 단방향이 아니었어요. 베이스 코드에도 핵심 모델을 사용하는 의존성으로 결국 앱을 나눴지만 줄줄이 다른 모델들을 인스톨 앱에 포함시켜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앱의 의존도가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생기게 되었고 변경이 발생했을 때 다른 앱 서비스에서 인스톨드 앱에 의도치 않은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같은 팬치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아서 개발계 배포 이후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도 했고요. 세 번째는 팬치 빌드가 개발, 테스트, 배포 전 과정에서 통일된 환경이 되도록 구성원들을 좀 설득하지 못해서 다중화된 이해 속에서 개발을 하게 되었던 부분들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히 테스트에 팬치 빌드 테스트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었으나 유닛 테스트 환경과 마이그레이션 사용 시 시간이 오히려 늘어났던 이슈를 잘 핸들링하지 못해서 기존 테스트 방식으로 롤백하게 되었고 이는 아까 설명드렸던 모노레포 사용 시 빌드 툴을 사용할 때 장점을 좀 놓쳐버린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장고 모노레포로 서비스를 분리해 나가면서 얻은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은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통해서 배포에 대한 핸들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팬치 빌드 툴에서 종속성 유출을 대부분 자동으로 해주고 연관 코드만 빌드에 배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결국 하나의 코드 베이스 안에서 유연하게 배포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도입해봤던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I/CD 시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 부분과 컨텍스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종속성 연관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이슈는 이후의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